자, 여러분들 제 3강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제 1, 2강을 기초로 해서 제 3강에서는 이제 사료의 종류가 무엇이고 그 특징이 무엇을 알아보고 여러분들 올바른 사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사료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에 많이 나오는 이 프로바이오틱스라는 것이죠. 이 프로바이오틱스의 개념을 여러분들 아주 정확하게 전달해 주고 싶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프로바이오틱스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 프로바이오틱스를 유산균이다라고 하는 건 사실 어폐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라는 말 자체를 그대로 한국말로 옮긴다면 생균제입니다. 즉 살아있는 균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균이 밖에 외부에서 동물체에 들어가서 장까지 도달했을 때 살아있는 형태를 띄었을 때를 바로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게 유산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일 뿐인데 여러 가지 기사나 여러분들 접할 때 보면 좀 안타까운 면이 프로바이오틱스를 유산균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치에 맞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FAO, WHO에 나와 있는 이 정의를 보시더라도 생균제, 이 프로바이오틱스는 살아있는 미생물로 적정한 양을 투여했을 때 건강한 역할을 한다. 부연 설명을 한다면은 반드시 장에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것이 가장 키포인트인데 이제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 FAO에서도 그 부분이 이제 간과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바이오틱스가 이제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 분변을 통해서 그 살아있는 균이 살아있어서 외부로 배출이 되느냐, 또 유해균이 어떻게 또 이 유익균에 의해서 이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익한 균이어야만 하기 때문에 이 유해균을 어떻게 낮추느냐라는 여러 가지 이제 논문들이 지금 요즘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주장이 엔테로코커스 페시움이라는 이런 유산균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연구 결과들을 볼 때 유해균을 적게 만드는 데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반려견 이제 포뮬라, 이 배합비라 그러죠. 이 사료 배합비 예로서 인그레디엔츠. 여러분들 인그레디엔츠는 외국 사료를 기초로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지금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이 프로바이오틱스는 뭘 썼는지 균주를 반드시 이 표시상에 표기를 하게 되어 있고, 아울러 이제 10의 6승 이상, 우리나라는 규정상, 그래서 10의 7승 이상의 여러분들 이제 표기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 밑에 보시면은 이제 아스퍼질러스 오리자이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생균제를 썼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는 생균제고 프리바이오틱스는 무엇이냐? 사실 이 프리바이오틱스는 조금 이 용어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는 것이, 이 바이오라는 건 살아있는 건데 이 프리바이오틱스라는 거는 이제 생균제들이 균들이 먹는 먹이입니다. 그 먹이가 살아있다, 살아있는 것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이 식물체를 주는데 이걸 살아있다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어폐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프리바이오틱스는 쉽게 말씀드리면 아까 그 생균제의 먹이로서 첨가를 해주는 물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프리바이오틱스만 먹였을 때 그래도 반려동물 장내에서도 역할을 한다라는 어떤 또 많은 그룹의 연구자들의 또 말하는 또 그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이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그래서 각각 나누어서라든가 또 합쳐서, 그래서 새로운 또 말이 나왔죠. 시바이오틱스라는 개념에. 그래서 그 두 가지, 이 세 가지가 지금 공존을 하고 있는데, 어찌되었던 연구 결과를 쫓아서 이제 앞으로는 이 무궁무진하게 많은 사료의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플락토 올리고사카라이드라는 이 FOS의 플락토 올리고당이라는 것이 프리바이오틱스의 대표적인데요. 이거는 반려동물이 장내에서 이용을 못합니다. 그러면 그 미생물들이, 장내에 있는 미생물들이 이용을 해서 여러 유익균들의 포션, 양을 늘려서 유해균이 적어지게 하는 효과를 보게 되고, 저 밑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눌린이라고 하는 이 이눌린도 대표적인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해균이 이제 이 장내에서 여러 가지 나쁜 행동을 보인다. 그래서 유해균,
뭐 이런 이제 정의를 내놓는데, 이 FOS를 투여하게 되면은 이 장내의 유익균이 높아져서 장내에 있는 환경들이 많이 좋아지고, 만성 설사를 겪고 있는 반려동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내 트러블이 있는 반려동물에게 이 FOS만 투여해도 상당히 완화가 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 요즘 연구의 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개를 기르다 보면은 우리 집에서 이 치아 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 치아 관리를 잘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손을 집어넣어서 사람의 손으로 적절하게 세척을 해주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치과 의사 선생님들의 의견도 있겠지만은, 이제 지금과 같이 반려동물 사료를 통해서 치아 관리를 하는 경우도 여러 많은 종류의 사료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치아 질환에는 치주 질환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의 반려동물과 반려묘의 사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치하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치주염이 생기게 되어서 상당히 곤란을 겪게 되는데, 집 안에서 같이 살다 보면은 입에서 냄새가 나고 하면은 많은 이제 관리자라든가 방문객들이 상당히 이제 싫어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 이 치주 질환이라든가 여러 가지 구강 관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료의 형태를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반려동물의 사료에는 대표적인 것이 이제 팽화 사료라고 하는 저 윗부분에 보이시는 이 형태의 팽화 사료들을 여러분들이 많은 구입해서 주식으로 섭취를 하게 되는 건데, 사실은 이 팽화 사료를 섭취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가장 적절한 수준의 영양소로 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평생 반려동물들이 이 주식만 섭취해서 절대 영양실조라든가 그런 것에 걸리지 않고 삶을 살 수 있게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것이 바로 주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맨 윗줄에 4가지 형태의 주식 사료들을 볼 수 있고, 그 밑에 이제 3가지 형태들이 여러분들 많이 지금 구입하고 계시는 이제 간식류라고 할 수 있죠. 껌이라든가 저기, 그리고 여러 가지 형태의 간식은 영양소 고려가 아직은 법제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식과는 조금 다른 형태로서 급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 반려동물에게 줄 때 거의 이 간식이나 주식 사료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유효 성분에 상당히 많이 눈이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덴탈, 그러니까 구강 관리에서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성분을 밑에 보시면 이제 파우더 셀룰로스, 이제 분말화된 이제 섬유소죠. 그리고 테트라소디움 파이로포스페이트라 그래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게 되는 이러한 성분들, 약간의 독성이 있는 성분이라고는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러한 성분들로서 구강 내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성분들을 지금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주식 사료에서도 나오면 똑같이 아까 말씀드린 이 성분들을 주기적으로 쓰고 있고, 이 지금 대표적인 외국 사료의 경우를 들었습니다. 국내 사료도 많습니다. 사실 국내 사료를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외국 사료를 소개라게 하기엔 좀 그렇고, 여러분들 외국 사료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VOHC라는 미국의 치과 협회에서, 반려동물 치과 협회에서 권장한 구강 관리용 성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시가 있는 사료는 이 VOH에서 권장한 성분을 집어넣었다, 첨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덴탈 트리트라 그러죠. 이것도 간식을 주로 이제 영어로는 트리트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인그레디언트 성분에 보면은 휘트 플라워, 휘트 글루텐 이런 것들 성분들, 그래서 드라이드 애플 포메이스라든가 여러 가지 성분들을 집어넣었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 말씀드린 대로 아까 같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다 포션에 들어가는 말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이제 뭐 중요한 사실이라고 하면은 이 덴탈이라면 아까 얘기한 VOHC에서 권장한 여러 가지 성분들, 뭐 녹차 추출물이라든가 뭐 HPMC 뭐 이런 여러 가지 성분들을 그 VOHC에서 얘기하는 성분들을 집어넣은 것들이 덴탈 트리트인데, 그런 것들이 이 입안 구강 내에서 많이 오래 머물를수록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아까 얘기한 치주염을 발생시키는 균들을 죽인다든가, 충치를 발생하는 뮤탄스라는 균들을 억제한다든가, 그런 연구 결과에 의해서 이런 제품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 이건 뭐 참고 자료로서 여러분들 뭐 해외 반려동물 시장은 계속 지속 성장을 하고 있고,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는 뭐 지금 뭐 국내 시장은 뭐 1000만 가구 시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뭐 단적인 지금 예입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들의 반려동물별 양육 비중, 뭐 개, 고양이 지금 뭐 거의 2배 차이가 납니다만은 향후에는 아마 고양이가 거의 비등해지지 않을까라는 지금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양이는 혼족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지금 혼자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개는 여러모로 사람한테 좀 기대는 면이 많습니다만 고양이는 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써 유럽과 같은 뭐 반려동물 선진국에서는 이 고양이가 오히려 두수가 더 많다는 그런 자료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 반려동물병 우리 국내 시장이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료 시장도 굉장히 급성장을 하고 있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고양이 사료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도 그 2018년 자료인데, 그래서 지금 17년, 18년 보면 이제 고양이에 대한 빨간색 그래프가 굉장히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펫푸드 관련 매출도 뭐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벌써 뭐 시장 규모는 뭐 1조가 넘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대부분 보고서에서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상과 같이 1강, 2강은 여러 가지 영양에 대한, 사료 영양에 대한 기초 지식을 여러분들 말씀드렸고, 제 3강에서는 다소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여러분들 그 기초 지식을 응용해서 여러분들 사료를 선택하는데 조금이나마 그 표시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종류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반려동물의 사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자기가 기르고 있는 여러 가지 동물들에게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